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우리 대구 부동산에 또 주목할 만한 내용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연말마다 대구 부동산에서 좀 주목할 만한 소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작년 연말에는 대구 엑스코선이 연말에 발표가 되더니, 이번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종 주거 지역에 대한 종상향 얘기가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슈가 되어 왔던 문제였고,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뭔가 개선책들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 대구 시장, 앞으로 이 대구 부동산에도 또 큰 변화가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자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 만에 대규모 단독주택지 전면 혁신, 자, 종상향을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면, 대구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상향 허용, 건축물 층수 허용 용도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 방안을 발표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배경부터 한번 보자면 1970년대쯤 해가지고 이 도심으로서의 인구가 워낙에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이 수요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택 단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공적인 목적으로 큰 돈을 많이 안 들이고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리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었던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아파트 같은 것들이 지어지고 대규모 주거 단지들이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건데, 70년대 초반에는 단독주택지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오래된 2층 정도 규모의 주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지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일종으로 남아있고 종상향이 안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이슈가 되었었고, 또 나름 시위도 했었고, 그런 대표적인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 중에서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그리고 수성구 범어만총동 일대 6.1km 제곱 규모를 저층 주택 밀집 지역으로 대구시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단독주택지로 관리해 왔다. 이미 시대의 흐름에 너무 뒤처진 곳들인 거죠. 관리했다고는 하지만. 자, 그래서 조성 후 50년이 경과한 이들 지역은 노후 건축물이 약 50%를 차지하고, 노후 건축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면적 자체를 아주 크게 잡아놨기 때문에 이 50%라고 하는 수치가 사실 면적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 부족, 원룸 난립 등으로 쾌적한 저층 주택지로서의 위상이 약해지고 여러 주민들의 불편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이 주변을 중심으로 다수의 고층 아파트들이 건립되고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대적 박탈감, 이게 사실 가장 크죠. 저기는 되고 우리는 왜 개발을 못 시키게 해주느냐, 이런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었고요. 자,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와 회의를 통해서 전문적인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예 없던 얘기가 아니었었고요. 실제로 이제 용역을 좀 맡겼었습니다. 2019년 말부터 해가지고 2021년 12월 17일까지 용역 기간을 잡았어요. 이 용역이 이렇게 제 시간이 나온 게 드문데, 용역하자마자 바로 발표된 그런 느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 방안 정비 용역으로 해서 40년 동안 이어진 대구에 있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3곳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 필요성 대두로 인해서 14년 7월에 처음 연구 용역을 하였고요. 19년 말에는 2단계 연구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두산동과 만촌동 일대, 우리가 지금 딱 발표된 곳들인 거죠. 자,
자, 그래서 이 연구 영역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되겠다라는 연구 결과가 아마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게 이제 바로 어제 발표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역들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이러한 종상향에 대한 이야기가 발표되자마자 사실 대구 부동산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던 사람은 바로 이 범어동을 좀 떠올렸을 겁니다. 범어 만촌 일대인 거죠. 여기는 언제쯤 대체 개발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던 곳이었는데, 이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항상 다가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오랜 기다림이었겠지만 사실 이게 언제 또 바뀔지는 모르는 측면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바로 어제 날짜로 발표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범어 만촌 일대에 이렇게 하나 들어오고요. 그리고 두산동, 황금동 이런 데 일대에 또 하나 크게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송현동 일대에 또 하나 크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대략 네이버 지도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위치도 범어지구의 1.8km 제곱, 수성지구의 2.4km 제곱, 송현 대명지구의 1.9km 제곱입니다. 이런 킬로미터 제곱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보통 우리가 제곱미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킬로미터 제곱은 100만 제곱미터입니다. 킬로미터가 1000이니까 1000 곱하기 1000에서 100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180만 제곱미터, 240만 제곱미터, 그리고 190만 제곱미터입니다. 아주 큰 규모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세부적인 지도와 그리고 각자 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인구수라든지 세대수들을 좀 적어 놨습니다. 세부적인 위치는 이렇게 다 되고 있고요. 자, 요거를 우리가 지적 편집도로 좀 보게 되면 좀 이해가 쉬울 수가 있거든요. 자, 요겁니다. 우리 대구시를 지적 편집도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렇게 모습이 생겼고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색깔이 좀 연한 노란색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구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여기들만 지금 색깔이 좀 연한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기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2종이라든지 혹은 3종 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구시에 남아있는 모든 일종, 특히 도심지 내에 있는 것들을 싹 다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들이 이제 다 갖췄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특히나 기존에 워낙에 뛰어난 지역이 있죠. 범어 만촌 일대에는 더욱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확장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구축 아파트들만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지역이 돼버린다라는 측면이 있는 건데, 이 범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워낙 학군으로서 뛰어난 곳이고 지방에서는 가장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입지인 곳인데, 앞으로 개발 가능성까지 지금 무궁무진하게 열렸다라는 측면을 여기에 대해서는 양극화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더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양을 나온다면 역시나 아주 크게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쨌든 여기 방금 세 군데 지역을 제외하고는 연한 노란색 지역은 거의 안 보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일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먼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 종상향을 허용한다. 너희가 발전을 할 거라면 종상향 시켜주도록 할게 라는 내용, 가장 대표적인 주된 내용이고요. 자, 종상향은 단계별 기준을 정비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일반 주거 지역의 종상향 기준이라는 측면인 건데, 총 1단계, 2단계, 3단계로 있거든요. 그래서 2종으로 넘어가는 상황, 그리고 3종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대상계 요건이라든지 입지적인 조건들, 주변 현황들을 살펴본다라는 건데,
공공기여율이라고 해서 기부 체납인 거죠. 그래서 1종에서 2종 12층 이하로 지을 거면 10%로 해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2종으로 갈 거면 15% 이상, 그리고 3단계 3종으로 갈 거면 20% 이상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재개발이라고 했을 땐 대구시 조례에서 5% 이상 기부 체납하라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종상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공공기여율들을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최소한 면적을 가지고 개발을 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1단계는 1만 제곱미터, 2단계는 2만 제곱미터, 그리고 3단계는 3만 제곱미터입니다. 재건축에 있어서도 이런 1만 제곱미터라고 하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소규모 재건축이냐 일반 재건축이냐 나누는 또 면적의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1만 제곱미터는 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곳들의 면적들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3만 제곱미터 채우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 최소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쉽게 채울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여지는 측면이고요. 이 단계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2단계 같은 경우 공간시설을 설치해라 5% 이상. 공간시설이라고 하면은 개방되어 있는 공원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 같은 경우 공간시설을 10% 이상 설치하라 라는 것과 유형을 좀 다양화하여라, 이런 내용들이 기준으로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10만 제곱미터 규모 정도의 마을 단위의 계획적인 주택지 종합 개발을 제한하는 경우 기존 기반시설의 재배치로 공공기여량은 최소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기여량이 있었죠. 요거였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각자 10%, 15%, 20% 이상을 기부 체납하여라 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 이게 사실상 확정이 아니다라는 말인 겁니다. 여기 안에서는 얼마든지 유동성 있게 변화할 수가 있는 건데, 말 그대로 계획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뭔가 개발 계획을 제공하면은 이 공공기여량 부분에서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뭐를 뜻하는 거냐면 결국 너희가 스스로 좀 계획을 잡아가지고 대규모로 진행을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존할 수 있는 미니 뉴타운 방식의 도시 개발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뉴타운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타운이 있죠. 대표적인 곳이 안심 뉴타운이라고 하는 건데, 상업지역, 그리고 주거지 지역, 그리고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이런 것들을 좀 계획성 있게 너희가 좀 대규모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업인데 사실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견 합치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대규모로 진행이 되면 이게 좀 많이 힘들 수가 있는 건데, 이 개발을 하려는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대규모로 할수록 뭔가 좀 더 남는 게 있고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주민들의 몫이, 실질적으로는 건설사의 몫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세 군데 지역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정말 뉴타운이 생길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면적 자체가 다 크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규모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헬리오시티를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한 9,500세대 정도가 되는 곳인데, 이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약 35만 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35만 제곱미터. 그런데 이제 각자 지역들이 180만 혹은 거의 300만, 200만 정도 되는 구역들이다 보니까 이론상으로는 또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건설사들이 좀 컨소시엄 해서 들어오는 방식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은 아주 극대화된다면 이런 방향성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충분히 큰 규모의 뉴타운들이 이제 생겨날 가능성이 분명히 열렸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들에 대한 이제 관심도는 당연히 더 많이 늘어나겠죠. 늘어나고 지금 대구 부동산 전체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또 관심도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나 이제 부동산의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특정 지역들에 대해서는 심리가 아주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요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 문의가 아주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제도 개선 내용들이 2022년 상반기 내에 대구광역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집침의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시행될 예정이다. 2022년 초에 뭔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아울러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건축협정제, 막벽 건축 등 제도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 주택을 유도 장려하고 주민 참여 기반의 마을 관리를 통한 정주 요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협정제라고 하면은 뭐 소유자들끼리 협정이 된다면은 뭐 토지나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필지로 보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미니 재건축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막벽 건축이라고 한다면은 토지 경계선에서 원래 일정 기간 좀 거리를 두고 지어야 되는 건데 이게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자면 상업 건물들이 아주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벽 건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활용해 본다면 우리가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전반적인 상황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작년이라든지 저작년에 발표가 되었다면 이 집값을 너무 자극할 만한 염려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상황이 뭐 그다지 좋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발표하기가 좀 더 수월했다라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연말마다 좀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대구 부동산 상황이 전반적으로 좀 겁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뭐 집을 사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발표된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정도라면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기억 속에 남겨둔다라고 했을 때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